정치 파발마. 날씨는 더워도 오늘도 달립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평론계 터미네이터 배정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평론계 기다리 아저씨. 미스터 송입니다. 송국건 영남일보 본부장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송국근입니다. 예. 자, 청취자 여러분, 국민청원 사라진 자리에 국민 제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허리케인 디스크에서도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근데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첫 번째는 100% 실명으로 올려야 된다는 점, 두 번째는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정부가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할 때만 답변을 해준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국민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파발만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 관련 후폭풍이 거셉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다 이러면서 강도 높게 이 비판한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 두 분은 어떻게들 해석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이 경찰의 인사 관행하고 새 정부의 바뀐 시스템이 충돌을 한 거라고 봅니다. 관행과 새 시스템이 충돌했다. 인사 관행은 경찰은 이 지방 정보 같은 게 많기 때문에 미리 내정을 하죠. 미리 내정을 하고 대통령의 재관은 맨 마지막에 받습니다. 네. 그렇게 그런 관행인데, 지금은 물론 그 관행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경찰청장이 인사 추천을 하고 행안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경찰, 행안부, 대통령실에서 한 번씩 다 검증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 전에 대통령실의 검증은 치안비서관이 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청와대 치안비서관. 근데 치안비서관 제도를 문재인 정권에서 없애면서 민정수석실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정수석실을 윤석열 정부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관행이 사라져 버렸죠. 사라졌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경찰은 관행대로 미리 그 본인들이 추천한 그 명단을 발표를 내정자 명단을 발표를 한 것이고, 그 여기에 대해서 그 중간에서 행안부가 또 개입을 해서 그 명단이 바뀌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은 마지막에 한 번만 재가를 했기 때문에 알겠어요. 번복된 게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뭔가 것이죠. 누군가 개입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스템과 지금까지 관행이 충돌해서 빚어진 사고 같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특히 국기문란까지 이야기해 놓은 건 특히 이것과 맞물려서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데 대해서 지금 경찰 간부들이 1인 시위 같은 것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다 합해서 일종의 경찰 문재인 정부 때 상당히 그 위상이 높아진 경찰을 통제를 하려고 하니 저항을 한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어요. 책임이 있으려면은 네 군데가 책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찰, 두 번째는 행안부, 세 번째는 대통령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권의 실세들. 근데 누구의 책임인지가 아직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성격 규정을 해버렸고, 이 책임을 사실상 경찰 책임으로 지목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행안부가 추천 인사를 내려보내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해버렸다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맞다면은, 그러면은 경찰이 이 시스템을 전혀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추천안을 발표했다는 건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정상적인 시스템은 경찰이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재관하는 건데, 이런 시스템을 다 무시하고 경찰이 추천안을 사전에 공표를 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정조사까지 해가지고도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라든지 대통령실의 잘못이라든지 또는 이른바 여권 실세들이 개입해가지고 인사를 번복한 것이라면 이거야말로 엄청난 국기문란이고, 네. 이 책임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배정호 교수께서는 이제 국기문란이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섣부른 판단 아니냐 이렇게 보는 매우 거예요? 섣부르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다라고 한 다음에 다시 배경설명을 해서 국기문란이란 표현은 중대한 실수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좀 바로 잡았습니다. 일단은 또 사실 규명부터 전제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자, 경찰은 결재 전 발표가 경찰 인사의 오랜 관행이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시스템이 그렇게 됐어요. 아까 그래서 손무부 장관도 그 얘기를 그렇죠. 했었고요. 사전에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인사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안을 청와대가 경찰에 내려주면은 경찰이 그것을 내정된 상태에서 결재 전에 대통령 결재 전에 공개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경찰의 근무 특성상 전국에 퍼져 있기 때문에 지역 간에 이동을 하려면 그렇죠.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밤 10시에 가지고 다음 날 가려면 어떻게 되겠으나 밤새 짐을 싸야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치안정감 인사 때도 8일 날 내정자를 발표해 가지고 9일 날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에 28명의 치안감 중에 7명이 번복이 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건데 번복이 된 건데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내정 상태를 공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이번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이 좀 결재가 난 다음에 네. 공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전에 뭐 저희들도 다 기자 생활할 때 보면 경찰서 출입할 때 보면은 경찰서장님이 인사가 나면 내정 인사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언론에 이제 보도될 때 실제로는 그 한 이틀 뒤에 이제 부임하는 걸로. 근데 그게 내정된 게 이번에 공개가 된 것인데 차제에 그러면 앞으로 대통령 결재가 완벽히 끝난 다음에 인사를 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동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정부 차원의 이제 조사에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정부 차원의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것이 지금 민주당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좀 작동을 한 것 아니냐. 그 치안감 인사에서. 그리고 또 연합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게 하나 있었죠. 5월 달에 치안정관 5명 승진 발표를 했는데 네. 그때도 한 사람이 바로 전날 뒤집혔다 이런 보도를 단독 보도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배 교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치안정감 인사 때. 치안정감 그때는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부 과정에서 번복됐다는 얘기고 네, 네. 네, 공표된 그래서 것이 번복됐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때도 치안정감도 번복이 됐고 이번에 치안감도 번복이 됐으면 그것은 정말 정치권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상민 장관은 그런 일은 없다고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치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이 재발 방지를 해야 되고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청와대 시스템이 특히 대통령실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 뭐 임기 한 달 남았지만 일단 경찰청장과도 협의를 해야 되고 추천권자니까요. 그러니까 추천권자, 제척권자 행안부, 그다음에 임용권자 대통령실 이 3자가 모여서 왜 이런 일이 벌어났는지를 한번 끝까지 따져봐야지 네. 이것을 재발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국민한테도 이번에 조사를 철저히 하게 해서 제대로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어째서 이렇게 혼선이 빚어졌는지. 자, 민주당에서도 자체 태스크포스를 꾸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경찰 인사가 번복된 것은 이제 초유의 일인데 그 원인이 뭐냐? 민주당에서 이제 여권의 실세가 개입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윤핵관들이 개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 언급하면서 경찰의 책임이라고 한 것은 이른바 덮어씌우기다. 왜냐? 경찰청장 등 지부를 이제 민주당에서 면담을 했거든요. 근데 경찰청장 등이 얘기하기로는 우리는 추천안을 올렸고 행안부에서 그 추천안을 가지고 다른 안을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공표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걸 또 번복을 했기 때문에 우리 책임은 없다라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경찰청의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이제 민주당은 이 2시간 동안 번복 2시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이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그러고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탄핵까지도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좀 하고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도 지금 논란이에요. 일단 그 검찰총장이 부재중에 단행을 했다는 거죠. 지금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 김호수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김호수 그 총장이 사퇴를 한 상황이죠. 지금 40일째 공석입니다. 거죠? 검찰총장이. 그래서 원래 검찰 간부 인사는 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에게 제청을 하는 절차예요. 그래서 그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그것 때문에 한바탕 싸웠죠. 그랬죠. 네, 그런데 지금 검찰총장 없이 했다. 그러니
다음에 임명되는 검찰총장을 식물총장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검찰총장을 임명을 하려면은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가 공전입니다. 국회 그렇죠. 다른 인사청문회도 못 하고 있어요. 네. 이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없다고 이 인사를 안 하면은 지금 검수완박 입법이 9월 달까지 유예가 돼 있죠. 그러면 빨리 진용을 갖춰서 할 수사는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이 없다고 해서 인사를 안 하게 되면은 수사를 하지 못하고 그 상황에서 검수완박 유예 기간에 다 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검찰총장이 없어도 또 대검차장이 있으니까 대검차장과 같이 인사협의를 이번에 충분히 했다는 입장이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법무부 장관이라는 평가에 쓰면서 한동훈 장관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인사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 법무장관 인사 잘했다 네. 라면서 힘을 실어주는데 검찰총장은 아직 임명이 안 됐어도 그렇습니다. 차장의 의견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검찰총장을 패싱한 거는 맞죠. 그리고 검찰청법도 지금 사실상 유린한 것도 맞죠. 왜냐하면은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검찰총장이 공백이니까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너무 무책임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검찰총장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 검찰총장을 인사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추천위원회도 꾸리고 이렇게 하면은 한 서너 달이 걸리단 말이에요. 근데 진즉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총장 없이 다 인사를 해가지고 한동훈 또 윤석열 직할 체제로 해서 검찰 장악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대권 주자 3위로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이 굉장히 흔들린다라는 그런 여론은 좀 의식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밖에서 PD들이 좀 길다 이런 지적이죠. 전 괜찮아요. 자, 그 윤석열 정부가 또 대대적인 국정원 물갈이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권 바뀔 때마다 저도 이 취재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예. 정권이 바뀌면은 국정원의 용도랄까 이것이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 특히 보수 정권에서 진보 정권으로, 진보에서 보수 정권으로 바뀔 때 좀 다르게 생각을 해서 가령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국정원이 대북 대하의 창구였죠. 대북 대하 창구였는데 보수 정권에서는 그런 역할보다는 좀 대북 정보 수집 이런 데 주안점을 두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을 바꾸는 거죠. 조직도 조금씩 바꾸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정원 7부서장 전원 27명 전원이 교육원 대기 이렇게 됐는데 교육원에 대기시킨 것은 일단 업무에서 배제를 하는 거죠. 배제를 하는데 지금 국정원장과 1차장, 2차장, 3차장 기소실장까지 임명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업무 파악을 했을 거예요. 들어가서. 업무 파악을 해서 곧 인사를 단행하기 위해서 일단 전원을 1급 이상 전원을 대기 발령시켰는데 이것이 뭐 인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역대 정권에서 이 제일 가장 먼저 이렇게 대폭 물갈이하는 게 정보기관 국정원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아까 시작할 때 청취자 여러분께 국민청원 대신 국민제안 개설된 것 관련해서 청취자 의견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중간에 몇 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국민제안이 아니라 국민제한이 맞을 것 같네요. 좋은 말만 듣고 싶다는 제안제도 같다. 내용을 비밀로 하는 청원이 어디 있습니까? 공개된 내용을 갖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해 주는 게 국민 제안이죠. 해경의 치안감 이상 간부들이 오늘 일괄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해경의 최근의 태도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일단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과 이유는 지난번에는 자진월북으로 판단된다 했는데 이번엔 자진월북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진월북인지 아니면은 실종인지 정확한 입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또 지금 일괄 사의를 표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왜 일괄 사의를 표명한 건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일괄 사의를 표명하면서 뜻은 이거예요. 국민의 뭐 조직을 지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그럼 정확하게 자신들의 잘못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과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 그래서 우려되는 것이 아시겠지만은
이 해경 같은 경우 지난번에 세월호 구조 참사 과정에서 부실해가지고 이 조직이 해체됐는데 지금도 정권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기관이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오늘 피살 공무원 측 유가족이 여당과 간담회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일단 그 국민의힘에 그 진상조사 TF가 구성이 돼 있죠. 그 TF와 간담회를 했는데 유족들은 특히 그 피해자 이대준 씨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이 해상에서 북한 쪽에 발견되고 나서 마지막에 사살될 때까지 그때 6시간이 있었는데 네. 6시간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는데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6시간 이후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서 대통령 기록물 지금 봉인돼 있지 않습니까? 기록물을 그 공개를 해보자 이렇게 그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 기록물은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으면 되니까 민주당에서 그 진상 규명의 의지가 있다면은 이 국민의힘과 같이 일단 대통령 기록물 봉인돼 있는 기록물을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속 시원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유일한 조치가 아닌가 싶고 조금 전에 그 부분은 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그 피살 유가족 그 뭐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 월북? 그 부분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예. 자, 배 교수님. 네.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정보 공개 청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 대통령 기록물을 법에 따라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칙론 내놓은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족들은 반발해가지고 앞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 이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국회 제적 3분의 2 동의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사 과정을 통해서 영장 청구를 하면은 관할 고등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면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고등법원 판사 영장이 발부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마구 열람이 남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게 아주 춤을 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은 맞고요. 좀 여야 모두가 정략적으로 이 문제를 좀 접근하지 말고 차분하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NLL 사건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대선 앞두고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 만난 자리에서 NLL을 포기하겠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열람해 보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네. 없는 게 나타났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문제는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안보실장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서훈 전 안보실장은 어디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해외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래요. 해외 어디 계신지 두 분은 어디 계신 줄 알고 계실 줄 알았더니 잘 모르겠습니까? 하태경 네. 그 대표 팀장이 그 해외에 재로 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아직 개인적으로 연락 안 왔습니다. 알겠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는 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려고 네. 했던 게 이게 간부들이 일괄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부 지금 해양경찰청장이 그때 제가 직함을 보니까는 경비국장이에요. 경비국장 본인이 청장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데 그러니까 2020년 9월달에 예, 경비국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 책임 없는데 일괄 사퇴를 한 것은 이 지금 최근에 이 확인되는 것들에 따르면은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월북 정황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해경이 큰 실수를 한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원이 일단 감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수사 의뢰를 할 것이고 또 그 고소 고발된 것들도 있어요. 유족들이 고소 고발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감사원에 의한 검찰 수사 또는 뭐 필요하면 국회 차원의 국정감사라도 해야 될 사안이라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 해양경찰청 치안감 이상 전원 사직서를 내는 걸 보고 상당히 이게 후폭풍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제 말씀 중에 좀 중대한 그 오류가 좀 있는 게 확인이 된 건 아니고요. 일부 보도가 있을 뿐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확인이 되려면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다든지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죠. 당초에 이제 유족들은 자진 월북이냐 아니냐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여권에서는 6시간 동안 뭐 했느냐라는 것까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네. 결론 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정쟁으로 가는 현상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아까 저 배 교수님 말이 길다고 제가 지적을 했더니 윤선미 청취자께서 배 교수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배종호. 좋으시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평 할게요. 오늘 청취자분들께도 문자를 받아봤죠. 국민 제안에 대한 두 분의 생각,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국민 제안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한 줄 평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배종호 교수 해주세요. 3, 2, 1. 국민 제안이 국민들을 제안하면 안 됩니다. 배 교수님 눈치 좀 챙기세요. 아까 그 청취자가 써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글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따라하셨네. 네, 너무 좋아가지고요. 자, 다음엔 미스터 송 해주세요. 3, 2, 1. 국민 제안의 전화 안내가 10입니다. 10은 윤석열의 열, 2는 귀 이자인데 윤석열 대통령 귀를 활짝 여십시오. 그죠? 그런데 평이야 되는데요. 이게 좀 길었답니다. 한 줄 평이 아니고 10줄 평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배정호 교수, 송국건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